금리가 인하되는 과정 안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건설이라든지 건자재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건설 경기가 워낙에도 불안하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33년 연속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건설업이라는 게 극히 민감한 성격을 띠는 업종인데 지금 33년 동안 이익 실현하고 무차익 경영을 진행해 오면서 재무 건전성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건설업체 중에서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기업이 아닌가.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이라고 좀 보긴 그런데, 가급적이면 좀 그렇게 위험한 종목, 좀 리스크가 큰 종목은 너무 괜찮은 종목이다, 뭐 이런 게 아닌 이상에는 가급적이면 좀 소개를 안 시켜드리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좀 리스크는 크지만 중소형 종목 중에서 괜찮게 눈여겨볼 만한 종목을 좀 모아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종목이 엄청 많다 이런 건 아니고요. 과거에 뭐 이제 사마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근데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굉장히 크게 빠지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리스크가 좀 큰 종목인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본격적으로 기업 소개를 해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과거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중에서 뭐 리파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솔직히 리파인 같은 경우에 소개시켜드렸을 때 시총이 1000억대였는데 여전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000억대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해볼 만한 메리트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했던 종목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제적 해자가 있고 그 비즈니스 모델에 다른 기업들이 침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그 사업성 그리고 이제 그 외형 확대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그래서 리파인 같은 경우에 여전히 오늘도 이제 신고가를 좀 쓰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혹시 보유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소형주까지는 아니지만 6천억이 좀 안 되는 TNL 같은 경우에도 좀 지속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제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삼목에스폼이라는 종목부터 이제 소개해드릴 건데, 삼목에스폼은 제가 2월 29일 날 이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소개해드리고 나서 다음날 바로 이제 상한가를 가버려가지고 갭 띄우면서, 아마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뭐 공략해가지고 수익을 보신 분은 그다지 많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찍었던 고점도 이제 돌파가 나온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목에스폼은 제가 처음 소개시켜 드렸을 때도 이제 리스크가 좀 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도가 너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금리가 인하되는 과정 안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건설이라든지 건자재 그리고 그 부수적인 비즈니스 모델들이 계속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삼목에스폼도 건설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건설용 거푸집 전문 업체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보통 건설 현장에서 골조공사의 거푸집류를 쓰잖아요. 그거를 이제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굉장히 크게 늘었고요. 부채 비율 역시도 30%가 되지 않는 수준, 유보율이 7000%가 넘어갑니다. 제가 처음 이제 삼목에스폼을 소개시켜 드렸을 때 사실 뭐 자산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시총은 지금 이제 뭐 상패를 시켜도 시총 정도는 충분히 뽑고도 남는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자세한 삼목에스폼에 대한 더 추가적인 내용은 2월 29일자 제가 영상에 자세히 삼목에스폼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때 소개해드린 가격 대비해서도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도 꽤나 크고 그 점을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EPS가 2,000원에서 4,000원 근처까지 올라왔고 작년엔 무려 8,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8%, 27%까지 찍었었고요. 이제 올해 2분기까지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작년 2분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올해 2분기는. 근데 이제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라든지 그리고 순이익률은 여전히 이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벌고 있는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도 채 되지 않죠.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좀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추세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조정이 나올 것 같기는 하거든요, 삼목에스폼은.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종목은 전부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 이런 개념의 종목이라기보다는 소형주니까 소액으로 한번 가볍게 들어가 볼 만하다, 이런 관점으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편하게 그냥 뭐 잃으면 말고 식으로 이제 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는 크지만 매력적이고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리는 종목들은 제가 언급을 한 적은 없는 종목인데, 국보 디자인이라는 종목입니다. 국내 유수 기업들의 인테리어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이 국보 디자인 같은 호텔 인테리어라든지 뭐 아니면은 비즈니스 사업 같은 거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을 주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호텔 인테리어 디자인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이트 들어가니까 각종 호텔 그리고 기업들 본사 이런 것들을 담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인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모델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오래되면은 리모델링 한다고 하죠. 그런 사업을 진행한다, 인테리어 진행을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사실 건설 경기가 워낙에도 불안하기 때문에 이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경영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33년 연속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건설업체 중에서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기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건설업이라는 게 경기의 민감 업종 중에서도 극히 민감한 성격을 띠는 업종인데, 지금 33년 동안 이익 실현하고 무차입 경영을 진행해 오면서 재무 건전성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 업계에서 이 안정성이라든지 시총은 낮지만 충분히 상승 모멘텀 그리고 투자 안정성은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분봉상 차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거래가 사실상 거의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안 가면 정말 세워라 내어라 한 세월 걸리는 종목이고요. 한번 날아가기 시작하면 방금 보여드렸던 삼목 에스폼처럼 시원하게 진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끝없이 올라갑니다. 아까 사마제약 이런 종목들처럼 사실상 잡지 못해요. 이런 종목들은 한번 뛰면. 그래서 사실 이제 대박 나면 대박 나는 거고, 안 되면 그냥 이제 도로아미타불이 돼버리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 점유율도 본격적으로 높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주택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오겠지만, 아마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인테리어라든지 리모델링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같이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거 하는 것보다야 인테리어, 리모델링 이런 게 조금 더 접근성이 낮죠.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비용도 훨씬 덜 들어가고. 그래서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에 매출 역시도 꾸준하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고, 이제 영업이익이랑 순이익 자체도 절대적으로 이제 수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부채 비율도 100% 아래로 유지를 해주고 있고, 제가 마진율이 또 중요하다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 영업이익률이 9%, 그리고 순이익률이 대략 7% 정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때 이후로는 이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뚝뚝 떨어졌고, 작년에 8% 그리고 거의 이제 7% 가까이까지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PER은 4배도 안 되는 수준이고, PBR은 0.5 아래로 떨어져 있는 종목입니다. 올해 이제 1분기, 2분기를 감안해 봤을 때는 작년에 그렇게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그 개선된 수치보다도 더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3분기, 4분기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부채 비율은 이제 50%대까지 떨어졌고요. 영업이익률은 거의 이제 10%에 근접했습니다. 순이익률은 1분기 기준으로는 이미 10%를 넘어섰어요. 이 EPS 측면에서 보더라도 EPS도 이제 2,700원에서 원래 2,100원에서 2,600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2,780원까지 조금 더 올라갔는데, 작년에 이제 3,000원 후반대로 EPS가 확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성장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월봉상 여기 이제 매물대가 강력하게 120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일목기준선이랑 이평선 120선 여기 돌파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수익성이라든지 마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시총이 너무 낮고 거래가 이제 굉장히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지, 한번 돈이 살짝만 터치가 들어오면 급격하게 올라갈 만한 종목이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그 하이리스크를 좀 감당해봄직한 종목 중에 하나다. 당연하게도 보통 이런 종목들을 투자할 때는 우리가 소액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마진율 개선되는 부분,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작년 동분기 대비해서 훨씬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많이 성장한 건데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나용평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모나용평은 기술적으로는 고점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조정이 쭉 나오다가 상장한 지는 이제 10년이 좀 안 된 종목이고 한 올라가는 척 하다가 쭉 미끄러졌어요. 2020년까지. 그리고 2023년까지도 뭐 계속 이렇다 할 만한 상승 없이 바닥권에서 계속 놀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솔직히 2020년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제 지지 구간을 여기로 잡는다고 하면 그 구간도 22년, 23년도에 깨면서 거의 코로나 팬데믹 때 급락했던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회복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4,000원 가격대가 매물대이기 때문에 4,000원 가격대를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지지를 받았던 가격이고요. 4,000원이 거길 무너뜨리면서 저항을 맞는 자리가 됐는데 이걸 뚫었죠. 그러니까 뚫으니까 어떻게 되죠? 지지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돌파 후 눌림목 자리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모나용평도 시총이 1,000억대입니다. 거의 2,000억에 가깝긴 한데 1,000억대예요. 근데 이 기업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국보 디자인보다도 훨씬 더 좀 다이나믹하게 성장이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콘도, 골프, 그 다음에 뭐 분양사업, 숙박시설, 리조트 이런 걸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해외 관광객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엔데믹으로 넘어가면서 한국이 또 해외에서 문화적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수혜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26년, 27년 이렇게 막 넘어가면서 매출 자체도 원래 이제 1,000억대로 쪼그라들었었는데 잘 나갈 때도 2,000억 겨우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기업이 올해부터는 3,000억 후반, 거의 4,000억에 가까운 매출로 퀀텀 점프를 했고요. 2016년 상장한 이래로 1,000억에서 2,000억대를 계속 초반을 왔다 갔다 하던 기업이 4,000억 가까이 매출을 뽑아냈다는 겁니다. 2016년 이후에 정말 괄목할 만한 매출 성장이 나온다는 거고 25년 4,500억, 26년에 5,000억이 넘어가는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당연하게도 영업이익은 정말 잘 나올 때가 300억 정도가 나와줬었는데 이제 16억으로 쪼그라들었다가 200억 그리고 올해는 무려 600억 가까이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근데 내년엔 800억, 내후년엔 거의 1,0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순이익 역시도 적자 봤다 흑자 봤다가 이제 퐁당퐁당 하던 기업이거든요. 순이익 흑자 볼 때 진짜 세 자릿수 나오면은 다행이다. 이런 기업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300억이 넘어가는 300억 후반대 영업 순이익이 예상되고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500억 후반, 700억 중반대 순이익까지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무려 영업이익률이 15%까지 상승을 하고 18% 후반까지도 내후년에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돼요. 순이익률은 14%까지 증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모나용평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정말 잘 나와 봐야 이제 10% 초반 진짜 잘 나올 때 막 순이익 170억 나오고 이럴 때 막 16% 근접했었는데 이제는 순이익이 무려 750억을 찍는데 외형 확장도 이렇게 크게 됐는데 외형 확장이 커지면은 마진율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익률이 엄청 개선됐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국보 디자인도 정말 좋게 보고 있는데 일단 뭐 모나용평도 분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 정말 안 되고 있는 종목이기는 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런 종목들은 조금의 자금으로도 터치가 들어가면 주가가 순식간에 무섭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국보 디자인보다도 매물대가 좀 국보 디자인은 월봉상 있어가지고 좀 애매하긴 한데 모나용평은 이미 매물대를 한번 뚫은 다음에 눌림목을 주는 자리라서 솔직히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라고 하면 저라면 모나용평 투자를 먼저 고려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국보 디자인보다는. 이제 삽목의 스폼이 매물대 뚫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 사실 삽목의 스폼은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한번 저항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 삽목의 스폼, 모나용평, 국보 디자인 모두 좋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모나용평이 자리로도 그렇고 매출이나 이 마진율 성장에서도 그렇고 가장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 로체 시스템즈라는 이제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렸었습니다. 로체 시스템즈 시총 3,000억이 안 되는데 주가가 많이 높기는 해요. 근데 유리기판 수혜라든지 지금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이 마진율 증가하는 걸 보게 되면 성장성이 굉장히 빠르다. 부채 비율도 20%
초중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무구조도 안정적이다. 그래서 반도체나 OLED 수혜를 받으면서 지금 반도체 가장 핵심인 유리기판 관련주로 이런 로체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자리가 높아 보이지만 시총이 절대적으로 3천억도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만하다라고 보여진다. 만약에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기회로 삼아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모나형평 같은 경우에는 그런 리스크조차도 상당히 없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로체 시스템 같이 막 신고가를 쓰고 가는 종목도 아니고 매물대 저항 맞을 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길 뚫고 나서 지지를 받치는 자리라 자리적으로도 이익이 늘어나는 과정 안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시총 자체도 2천억이 안 되는 종목이니까 저는 모나용평 밸런스가 상당히 좀 좋다라고 판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로체 시스템주도 사실 거래가 그렇게 많이 되고 있는 종목은 아니고 시총이 그렇게 높은 종목은 아니죠. 근데 오늘 소개시켜드린 삼목에스폼이라든지 뭐 국보디자인, 모나용평 종목들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나용평을 한번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어떨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삼목에스폼은 시총이 거의 4천억대까지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건 이제 소형주라고 보기는 어렵고 좀 중형주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로체 시스템즈가 좀 더 중소형주에 가깝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모나용평이 가장 밸런스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 중소형 종목들 그리고 거래가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기업들은 투자할 때 물리기가 정말 딱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를 분명히 인지하고 소액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이런 투자를 진행할 때는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안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워낙에 이런 기업들이 하이 리스크지만 리턴 역시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이런 매매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알람 버튼 달아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꼭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고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